자, 그럼 그렇게 패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었을 거. 못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요만한 꼬맹이한테 어쩌다가 한번 맞았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재현이 그냥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나잖아요. 예, 없겠죠. 그러면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뭐 벼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선 딱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완전히 일격을 당해서 대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분노를 하고요. 그리고 즉시 이제 그 군대를 그쵸? 재편성하고 대규모 함선 건조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꼬맹이하고 씨름을 한다고 해봅시다. 때리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짜리하고 재현이하고 네. 씨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재현이 처음부터 막 전력을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아유, 설랑설랑했긴. 그래서 아유,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안다리에 걸려가 재현이가 한 판을 졌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해야죠. 이제 안 봐준다 하면서 3판 2승제니까 나머지 2판을 다 이겨보려고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군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리스 정벌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동원하냐. 그냥 주요 전력만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그 건의하니까 그 왕이 그때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바뀌어 있는데 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필요 이상의 네, 어마어마한 전력을 그냥 싹싹 끌어모으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차 페르시아 전쟁 때도 페르시아 쪽이 우세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제, 전력을 다 긁어 모아서 대응을 하니까 더 엄청났겠죠. 그쵸?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목적은 압도적인 전력을 다 이제 사방팔방으로 과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그 저항이죠. 저항이나 반란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재현이가 이제 어쩌다 한 번 졌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 본때를 보여줘서 그쵸? 그래서 막 뒤집기도 하고 막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서 너 같은 거는 그쵸? 감히 나한테 도전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라는 이제 왕일 때 졌잖아요. 그래서 즉시 이제 그 재원정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날 무렵 때쯤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고요. 이 사람이 그 성경의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아, 에스더 왕비로 맞이한 사람 있잖아요. 아, 네, 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받고 아버지 때 저 별것도 아닌 그리스한테 한번 졌고 또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병사 물자를 이제 박박 긁어 모아서 그리스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발칸반도 사이에 그 헬레스폰트의 역 674척을 정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규모 군대를 이제 그 데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거를 함선에다가 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육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뭐냐 그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그쵸? 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오니아죠. 이오니아의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에게를 이렇게 건너가서 그리스는 여기쯤 있잖아요. 그쵸? 아테네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로로 어떻게 가느냐? 배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요 위쪽으로 그리스 발칸반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 있고 요 소아시아와 이제 상당히 접근하는 요 부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장 가까운 요곳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지점에다가 배를 674척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쭉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위편에다가는 널판지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배가 곧 다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병력과 물자를 이쪽 발칸반도에다가 상륙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육로를 따라서 본대 병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해군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본 주력이 육군이니까 해군은 그냥 놀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해군의 대병력이 여기 추산했을 때 한 몇만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전함만 한 2,000척 가까이 돼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2,000척에 이제 그 병력을 이제 막 담아가지고 태워서 한 4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해군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주력이 아니라 육군이 주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전력이었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그쵸? 네. 이 예, 해군이 네, 주력이. 네, 그쵸. 이 해군 주력으로 삼아도 상관없는데 육군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해군 쪽에서도 압도적인데, 네, 해군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테네가 1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육군을 막 육성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해군에다가 올인을 하자. 이게 아테네의 전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군 쪽을 봉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원정 오는 건데 해군이 봉쇄가 되면은 이제 이 바다는 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리스. 그 아테네 그리스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죠. 네. 문제가 뭐냐? 여기 요 다리 있잖아요. 그 네. 배 다리. 네. 이 배 다리를 해군이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 그냥 천천히 고구려가 소모전 벌이듯이 청야전술 써가지고 서서히 말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런 전술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는 육군은 좀 우리가 어차피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한 이 바다 쪽에서 승기를 잡아서 이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봐야겠다라는 그 방향에서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오기 전까지 해군을 크게 육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해군의 전력차가 어땠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크게 났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병력을 동원했는지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이에요.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배들 보이시죠? 그쵸? 네. 요 배들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놔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널판지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처럼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쵸? 근데 예. 저게 저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요? 예, 버텼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요 위로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말, 사람, 마차, 그 다음에 식량 실은 수레들 이런 것들이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예, 아. 요런 식으로 이제 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이제 배다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지금 가보면은 다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다리가 아니라 지금은 뭐겠어요? 뭐 인천대교 같은 그런 그 큰 다리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큰 다리가 만들어지는 예, 그 다리가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지점에 이렇게 이제 배다리를 예, 만들어 놓는 예, 방식으로 육군을 예, 그리스의 발칸반도에 상륙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예, 식량과 물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예, 보급로 역할을 한 거예요. 육군 입장에서는. 근데 이 육군의 보급선을 지켜주는 거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해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해군도 어디가 압도적이에요? 페르시아가 압도적이니까 사실 전쟁 초기에는 우리가 이 그 루트를 통해서 계속 보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안 했겠죠. 그쵸?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육상에서 싸우면은 거의 연전연패한 거 알아요? 육상이 그만큼 못했어요. 네, 육지전에 거의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인데 조선이 못 싸워가지고 그 일본군 장수가 함경도까지 올라왔어요. 함경도까지. 남쪽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륙은 부산 쪽에 있을 텐데 그냥 쭉 치고 올라가니까 뭐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함경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거의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뒤집었냐면은 누가 뒤집었어요? 이순신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그쵸? 다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쵸? 네. 전라도하고 경상도 바다를 전부 다 장악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립. 보급선이 끊어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물자와 식량과 병사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함경도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와. 급하게 퇴각한. 근데 그 네. 약탈하면 되지 않나요? 약탈도 그래서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약탈도 하루 이틀이지 그 대규모 군대가 그거를 그래서 그 뭐냐 거의 버티거든요. 이제 보급선 끊어진 상태로 왜군이 그 조선 그 한반도에 이제 상륙한 상태로 버티기 들어가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몇 년 가까이 버티기가 들어가요. 와, 예, 그러면은 그게 털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못 버티네. 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임진왜란 때 겨우 살아 돌아간 외장이 남긴 이런 글들을 보면은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다다미 깔고 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까지 막 뜯어 먹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와,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테네가 노렸던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대결은 어려우니까 해군 쪽에서 상대방 보급로를 박살내면 어떻게 된다? 그나마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그 뭐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뭐냐 그 나중에 이제 그 이 외병들이 어 다 물러간 게 아니라 그 약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 있는 외병 퇴치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을 다 못한 거죠. 그 이순신이 워낙 활약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선에서 소탕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소탕전도 너무 힘들어했다. 아, 근데 어쨌든 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뭐냐? 이순신이 바다에서 활약하면서 본대의 지원을 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나마 전황이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명나라의 지원도 있기도 했고, 예, 그렇지만 큰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 바다를 통한 일본의 보급을 끊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양쪽이 이제 전략을 편성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활약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스파르타도 이제 위협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축제 핑계 안 되고 네. 예, 먼저 아테네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테무르필레라고 하는 그 요지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고지되고 험난한 그런 지형인데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이제 아테네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와 이제 그 주변 연합군들이 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페르시아는 대군이잖아요. 그쵸? 네. 대군인데 요런 험난한 산악 지역이죠. 산악 지역을 요런 그 정예 그 중장보병이 이렇게 딱 막고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뚫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제 육군 주력을 3일이나 묶어 놓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 300명으로 그 아, 여기서 300명인데 3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스파르타 왕이 직속으로 지휘하는 친위대가 300명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협조하는 이제 그 동맹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런 병력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한 7,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아, 예. 근데 7,000명 중에서 가장 정예 중에 정예는 몇 명이었냐면은 30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근데 이거 전력 차이가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나죠. 그래도 엄청나지만 평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 정예병사들이 이렇게 딱 밀집 대응으로 막고 있으면은 돌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요충지마다 이 오는 이 병사들을 이 스파르타가 계속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괴롭혀졌다고 해요. 아,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쵸? 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때려주고 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피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뒤로 가면은 이런 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막는 형식으로 아,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묶어뒀다고 합니다. 또 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데요. 요 시간 때문에 이제 그 아테네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지연 전술을 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간 여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이제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계속 막아둘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배신자가 한 명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여기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이제 그 발이 묶여가지고 뚫지를 못하니까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막 열받는데 여기 그 현지 주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폐하 지금 열받으시지요? 근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험하고 좁지만 요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민이요? 네? 주민이요? 예, 배신자니까 그리스 쪽에 원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면서, 그쵸? 배신을 하면서 그냥 그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페르시아 쪽에다 알려준 거죠. 아이고. 이런 사실을.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 쪽도 이 길을 사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워낙 험하고 좁기 때문에 여기를 뭐 대규모 부대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예, 그것도 페르시아 군대잖아요. 그쵸? 네. 여기는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봐도 여긴 너무 험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아, 이거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데뷔를 안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가서 알려줬는데, 이, 페르시아 쪽에서도 왕이 직접 부리는 정예 중에 정예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예, 네. 불멸대라고 하는 정예 중에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산악 지역에서 활약하던 애들이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정예 중에 정예 부대를 요 좁은 산길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창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 뒤쪽에서 이제 이 정예 부대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 정찰병에 이제 관측이 됐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본진에서 아, 이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요 7천 명이 있는데 여기 300명이죠. 300명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 버티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퇴로를 막기 전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무사히 다 퇴각해라. 이제 요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게 돼요. 아, 그래서 나머지 6,700명 정도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여기 300명도 아, 우리도 살겠다라고 해서 퇴각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치고 들어와서 무너지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추격전이 그냥 벌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버텨주니까 여기는 퇴각하고 있고 여기서 추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얘네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그쵸? 네. 예, 대신에 이 300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는 거죠. 예, 완전히 포위돼서 고립되니까 죽는 거밖에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디너스의 이제 이 300명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에 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사히 퇴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파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은 아테네로 쭉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아테네로 이 대군이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테모르필레 전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그런 영화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뭐 과장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장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을 많이 했겠죠. 네, 아직 만들어진 안 그런 보셨어요? 예전에 개봉한 영화예요. 아,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 될 겁니다. 네, 근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300이라고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런 전투죠. 전초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벌어졌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테네에서는 이제 대군이 아테네로 육상으로 몰려올 거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테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성체로 삼아서 그 농성전이죠. 그렇죠? 예, 그들과 이 농성전, 그러니까 성을 방어하는 그 전략으로 간다. 네, 아니면은 지금 그냥 그 도시를 포기하고 그나마 해군 전력이 우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낙동강 방어선이 위험해졌을 때 네. 나중에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어? 여기까지 함락되면은 제주도로 도망간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그리고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아, 얘네들은 수전 잘 못하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강화도로 잠깐 옮기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방법은 아테네에서 그 농성정 벌이는 거로는 가망이 없다.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이걸 막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 근처에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요 섬으로 좀 도망을 가서 그러면은 이제 육군으로는 상대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해야 되는 거는 해군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테네가 그동안에 올인해 놓은 건 뭐예요? 해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군이 그러면은 아테네를 그냥 무혈 입성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어차피 거기서 맞아 싸워봐야 그냥 뭐 피해밖에는 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해군에서 한번 그 반전을 노려보자. 해전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급선을 위협할 수 있고, 그러면은 보급선이 위협받은 육군이 더는 싸우지 못하고 퇴각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근데 후자로 가면 사실상 아테네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를 포기하고 살라미스 섬으로 도망가서 해전을 꾀하느냐, 아니면은 죽기 살기로 이 성을 방어하는 걸로, 그쵸? 나가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살라미스 섬 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앞날을 내다보고 해전이죠. 해군력을 크게 증강해놨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를 사실상 포기하고 그냥 그 살라미스 섬으로 전부 다 빼는 거예요. 있는 또 그 배들 다 싹싹 긁어가지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군은 어때요? 이제 기세등등하게 딱 가보니까 아테네가 어때요? 이미 텅 비어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찾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 다 불질러 버리고 다 파괴하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차 페르시아 전쟁의 패배의 원한을 갚은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테네는 불살라졌는데, 이제 우리를 테르모필레에서 막았었던 스파르타는 남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치러, 그러니까 저기 살라미스 섬에서 이제 해군 가지고 깔짝깔짝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육상으로 계속 가서 그 스파르타를 초토화시키느냐, 아니면은 저기 저 살라미스에서 깔짝대는 쟤네부터 해전에서 박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파르타로 진입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오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성공하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를 진군을 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가 그 페르시아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럼 살라미스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반대로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해가지고 살라미스 섬 전체도 이제 페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함대 전체가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를 다 봉쇄해 버릴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면은 아무리 육지에서 잘 싸우는 그 스파르타 군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자 공급이 안 될 텐데 버틸 수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성공하면은 전쟁은 그걸로 끝이 되는 건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선택한 거는 육상에서 스파르타랑 싸우기보다는 그 해전에서 그 아테네랑 싸우는 쪽을 택합니다. 페르시아가요? 페르시아가요. 그러니까 살라미스로 도망가 있는 저 아테네 그 전력 있잖아요. 저기 박살 내는 걸로 선택을 하게 돼요. 왜 그랬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아테네의 원한이 그만큼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스파르타랑 싸우기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살라미스로 도망간 아테네 전력들을 박살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보자라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가 싸움을 걸어와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줬던 거죠. 그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제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 테미스토클레스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전에서 박살을 내가지고 육군의 보급로를 끊어놓는 거 외에는 승산이 없다. 그러면은 페르시아가 해전을 꼭 걸어와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그냥 육상에서 스파르타랑 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략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페르시아가 그래 해전에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고 하면서 도망가 있는 살라미스 쪽으로 함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함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막 흘립니다. 아무래도 그 아테네를 다 비우고 살라미스로 지금 도망와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뭐 이견도 많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거짓 정보를 막 풀어서 지금 막 다 저기 뭐냐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다. 도망가기 바쁘다. 막 이런 정보를 막 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빨리 들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다 도망가고 없을 거다. 네. 요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서둘러서 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 함대를 살라미스라고 하는 데다가 막 우겨 넣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해협이 좁아요. 해협이 좁은 데다가 배를 막 우겨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끼리 꽉 서로 그쵸. 배끼리 서로 충돌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라앉게 되겠죠. 그쵸? 네. 예. 그거를 테미스토클레스가 노렸던 겁니다. 근데 그거대로 됐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테네가 여기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인제 육군에 인제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불태워진 거예요. 네. 근데 요 테르모필레에서 막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력을 고대로 갖고 어디로 다 피신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해 있는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그 소문을 들었겠죠. 여기서 인제 막 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 "도가내든 쥐 아니냐. 빨리 함대를 보내서 여기 있는 애들 섬멸해라." 이제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함대 일부를 살라미스 섬 반대쪽으로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포위하겠다. 예, 포위하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도망치는 애들까지 어떻게 해야겠다? 싹 다 포위. 섬멸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이쪽으로 가서 퇴로를 막아 버리고 그리고 인제 요게 입구 있잖아요. 그쵸? 네. 입구에다가 함대를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좁아져.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엉키고 막 그러니까 그 그리스 함대는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일부가. 그리고 막 엉키고 막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함대들이 튀어나가서 측면들을 치고 그리고 유인해 오던 애도 빙그로 돌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예, 이렇게 그 전개가 되고 있는 동안 여기 가 있는 애들은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안 오지? 네. 이상하다. 여기 도망 오는 애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전력 차를 극복을 하고 대승을 거두는 게 살라미스 해전이 되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인제 이렇게 되면은 바다 위를 지배하는 세력이 더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죠.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는 끝나고 통계를 내 봤던 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한 2,000 척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게 아마 대부분 다 침몰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거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사실상 인제 와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는 침몰한 게 한 40 척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대승을 거두는 거죠. 이번에도 대승 거뒀네요. 네, 해군 쪽에서는 그냥 그 마라톤 전투처럼 해군 쪽에서는 그냥 압승을 거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미스토클레스가 한 게 뭐냐면은 또 보급 거짓 정보를 흘려요. 크세르크세스한테. 저 보급로 우리 때리러 갈 거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입장에서 어떨까요? 후퇴해야 되겠죠. 네, 그게 보급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군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리가 끊어지면은 퇴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퇴각도 못해요. 지금 왕이잖아요. 제국의 황제인데 네. 자기 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정보를 흘려가지고 재빨리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려. 와, 네. 근데 크세르크세스도 이 육군에서의 압도적인 상황이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그냥은 퇴각을 못 하겠는지 그 마르도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둬서 야, 그래도 좀 최후의 일전을 좀 벌여봐라. 나는 빨리 되돌아가겠지만 해서 마르도니우스라는 사람을 남겨두고 크세르크세스는 요 다리로 재빨리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군대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이 플라타이라는 곳에서 한번 대규모 결전을 벌입니다. 이 결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스파르타가 이기지 않았을까. 네, 스파르타가 이겨요. 육군 쪽에서는 당할 애들이 없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2차 페르시아 전쟁도 그 그리스 쪽에서 그리스 쪽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게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리우스가 살아서 봤어도 이거 고혈압으로 죽었겠는데. 네, 그리고 이 살라미스 전투 있잖아요. 이거 승리를 좀 만끽해 보겠다고 그 높은 곳에다가 크세르크세스가 그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애들 우리 군대가 얼마나 좀 하나 좀 보겠다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관람석 이렇게 앉고 있는데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요? 자기네들 배가 다 침몰되는 거로 이제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막 분노하고 막 난리 났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해군이 그렇게 돼서 와해가 돼 버린 거. 그쵸? 그래서 그다음에는 인제 보급로도 끊기고 퇴각로도 끊기니까 그전에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고 실제로 남은 병력은 이제 막강의 스파르타군이 그쵸? 해치우는 요런 식으로 해서 2차 페르시아 전쟁도 페르시아의 대패죠. 그쵸? 대패와 참패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요게 인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만약 근데 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럼 뭐예요? 오리엔트의 사고관과 정신관이 서구 세계로 넘어가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와 스파르타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 쪽에서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그리스 서구 문명이 어디로 건너가요? 아시아. 동양과 아시아와 서양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기초가 성립된 전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전쟁입니다. 아,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가 결국 어디에서 결정이 됐느냐라고 하냐면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좁은 곳에서 그쵸? 이렇게 다 격파를 하면서 성공한 전쟁의 그 승패를 사실 뒤집은 거죠. 그쵸? 거의 패색이 짙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방에 뒤집어 엎어서 그쵸? 승리로 이끈 그래서 결국 그리스 세계가 살아남은 그 전쟁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됩니다.